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승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19년도 이제 공인중개사 30회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강의로서 이제 기초 강의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반적으로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단어가 좀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죠. 자, 2차 과목이고요. 부동산 공시법. 자, 우리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공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린다라는 개념이죠. 널리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공시의 개념이고, 부동산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목에서도 계속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부동산.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건물.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은 이러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것을 이제 공시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공시하느냐 해서 두 가지를 공시합니다.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권리관계를 이제 공시하는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자,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법령을 한번 볼까요?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줄여서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냐면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토지의 표시, 뭐 소재, 지번, 뭐 토지의 표시인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러한 것들을 공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해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와 반면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무엇을 공시하는 것이다? 이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권리는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보시면 되냐면 두 개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소유권. 하나는 소유권하고 두 번째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등기법은요, 이러한 권리를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2차 과목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플러스 뭐예요? 부동산 관련 세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서 몇 과목이 되는 거냐면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한 과목이 되는 거죠. 한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이제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공시법이 몇 퍼센트? 60%, 세법이 40%의 어떤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전체 우리가 몇 문항이에요? 40문항이죠. 하나의 과목이 40문항이기 때문에 60%면 몇 문제가 되냐면 24문제가 되고, 세법은 몇 문항이 되냐면 16문항 정도의 이제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구분을 하게 되면 24문제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1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전체 1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 전체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전체 24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공부의 양을 한번 잠깐 따져볼게요. 어떤 게 공부할 때 양이 많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공부의 어떤 양이라든지 공부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근데 부동산 등기법의 경우에는 공부의 양도 양이지만은요, 어떤 공부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공부할 때 투자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한 이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적법보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부분에서의 내용보다는 이제 등기법의 내용이 훨씬 더 한 2배 정도, 한 2.5배 정도, 한 3배 정도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 정도의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맘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어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항이 이만한 어항이 이렇게 있어요. 어항이 이만한 어항이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를 12마리를 집어넣고 잡아보자 이겁니다. 어느 정도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범위 자체가. 범위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12마리의 물고기를 집어넣고 잡아보면은 거의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의 이 지적법 같은 경우는 12문항 중에 12개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거의 10개 이상, 11개 이상을 다 맞추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은 12문항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 과목이 바로 뭐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그 안에 이제 지적의 역할인데 지적이라고 앞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지적보다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럼 여기에 12마리의 고기를 집어넣고 잡으려고 보면은 잡히는 놈도 있고 안 잡히는 놈도 있죠. 그러니까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왜?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안 되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자격증은요. 대부분 자격증은 자격 취득이 목적이지 그것을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취득이 목적이라는 거죠. 취득이. 자격 취득이.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 60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60점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거 전략을. 그 등기법은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이래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등기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서로 엮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1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는 조금 더 1차보다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공부의 양도 당연히 1차의 공부 양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공부 양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뭐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치까지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이 총 12문항이 나옵니다. 자, 29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문항이 나왔어요? 12문항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100% 장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100% 어디에서 나왔어요? 100% 기출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100% 기출해서 시험에 나왔더라. 기출문제. 기출문제만 꾸준하게 보시고 정리하셨다면 12개 다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기출문제만 풀면 안 되고 기본적인 이론,
이론이 정리가 되고 나서 문제풀이라든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12문제 중에 12개 다 맞출 수 있다. 기출만 봐도 12개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면 추후에 등기하고 지적의 기출문제가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랑 유사한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만큼 지적은 기출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에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문제가 모두 기출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와 반면에 등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는 문제보다는 유사하게 많이 나와요. 기출하고 한 70% 정도? 70% 정도 기출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얘는 어떠한 그 등기가 지적 같은 경우는 시험의 출제 유형이 어때요? 단순합니다. 지문 자체도 단순하고요. 물어보는 것도 단순합니다. 근데 등기 같은 경우는 지적은 단순하지만 등기의 경우는 기출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살짝 응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을 보더라도 지적보다는 등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꼼꼼하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12문항 중에 70%면 한 8문제 정도 되겠죠. 8문항 정도. 8문항 정도가 기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12개가 나오고 똑같이 나왔고 여기서 한 7, 8개니까 결과적으로 24개 중에 몇 개 정도가 돼요? 20문항 정도가 되는 거죠. 그 24개에서 20문항이 딱 나왔다면 20문제 정도를 맞추면 세법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60점은 쉽게 넘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시라는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부하실 때 어차피 이제 중개사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1차와 2차로 나눠지잖아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차를 위주로 합니다. 1차를 위주로 1월부터 4월까지 1차 위주로 해요. 그리고 2차는 이제 5월부터 슬슬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미리미리 하지만 5월부터 슬슬 준비를 합니다. 10월까지. 1차는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로도 시험 때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전체적으로 과목이 6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그 텀이 상당히 길어요. 한 과목 정리하고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총 6개의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시기가 처음에 너무 길다 이거죠. 처음에는. 무지하게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이야. 민법이고 개론이라고 가정을 하죠. 민법 공부하고 개론 공부하고 2차 과목 4과목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게 한 달 안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2달, 3달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6과목을 보는 기간을 빠르게 6과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이제 학습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1차라고 하는 민법과 개론은 시험 볼 때까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계속 봅니다. 계속 봐요. 계속 본다 이거야. 왜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는 합격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수험장 입장이라면 차라리 민법하고 개론을 보시되 1월부터 2차 과목에 대해서 뭐 지적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상반기 때 끝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보고 확인하고 틀린 거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좀 체크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은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압박을 좀 덜 갖는 거죠. 대부분 2차를 이후에 하다 보니까 5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1차도 해야 되겠고 5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압박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차 과목 중에 지적 부분하고
지적하고 세법학. 이게 그렇다고 이런 과목이 쉽다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중개사법. 이 세 과목을 먼저 끝내놓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는 과목이니까. 점수를 2차 과목에서 유일하게 고득점을 해서 비축해 놓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약간 모자란 것을 이쪽에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도 미리 끝내놓으라는 거죠. 미리. 그리고 나서는 미리 끝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계속 그냥 한 번씩 또 보고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상반기 때 이러한 것들을 먼저 끝내놓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1차만 합니다. 1차만 계속 상반기 때 2차 보지도 않아. 2차는 그냥 뭐만 들어요? 뭐만 해? 그냥 수업만 들어. 수업만. 얘는 수업도 듣고 집에 가서 동강도 듣고 심지어는 설거지하면서도 들어요. 심지어는 학원 올 때 운전하면서도 들어요. 다 의미 없어요. 설거지할 때 그냥 설거지 하시면 돼. 설거지할 때 설거지 하시면 돼요. 그 강의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마음에 이제 심적으로는 그래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뭐를 할 때 그 mp3를 틀어놓거나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마음가짐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가 수업만 들어서 합격할 것 같으면 누가 떨어지겠냐 이거지. 중개사 시험을.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는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요. 수업만 들어서는 60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60에서. 근데 수업만 들어서도 60점은 안 나옵니다. 공법 수업만 들어보세요. 1년 내내. 60점 안 나와요. 60점 안 나온다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몰라도.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1차를 2차의 어떤 일부 과목들을 미리 여유가 있을 때 끝내놓으라 이거죠. 이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교수님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정을 잠깐 우리 무크랜드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그 기초 과정이 있어요. 지금 하는 여기 기초 과정인데 기초 과정은 크게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초 과정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기본 이론이 있어요. 기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심화 이론이 있고 네 번째로는 합기공이 있어요. 합기공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합기공하고 거의 유사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요약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문제풀이 강의가 문제풀이. 과목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무엇이다? 모의고사가 있다. 모의고사. 이렇게 한 8단계 정도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계로 이제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써놓고 이제 보면 내용이 되게 많죠. 이렇게. 6과목이고, 과정도 많고.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그 중개사를 공부하실 때 무크랜드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쫓아오면 이 스케줄대로, 커리큘럼대로 쫓아오게 되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도 그렇고 보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쭉 살펴보고 얘기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에 무크랜드도 있지만 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도 있고 D라는 회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의 강의가 좋더라. 그럼 여기 가서 듣고 또 저 사람이 좋던데 또 이렇게 듣고 또 저 사람 되게 좋더라. 이렇게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그쪽 가서 들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다 10년 이상씩 많은 강의를 했던 분들이에요. 많은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사람만 딱 정합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정해놓고 그냥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합격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딱 정해놓고 믿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수업 듣지 마시고 그러면 합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뭐 들으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딱 믿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도저히 자기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분의 수업을 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는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는 못 맞춘다 이거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 사람 강의 듣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한 사람 강의만 들으시라 이거. 한 사람 것만. 한 사람 강의만 쭉 들으시면 합격하십니다.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케줄대로 이제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에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아마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작년에 시험 봤잖아요. 올해 29회 때 시험 봤죠. 2017년도에 1차를 이제 보고 올해 2차를 봐가지고 저는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공부가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은 저의 이제 공부 방법을 한번 이제 보면 기출문제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문제풀이와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쭉 나와 있죠.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절대 여기다 낙서하지 않아요. 낙서하지 않고 이면지에다가 번호를 쓰고 1, 2, 3, 4, 5, 6, 7 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씁니다. 이렇게. 절대 낙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낙서하지 않고 눈으로 풉니다. 그리고 답을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정답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모자른 부분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풉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맞았는데 이번에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틀렸는데 이번에도 맞을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거치는 겁니다. 여러 번 거쳐서 이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마지막에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 한 일주일 정도는 직접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하고 기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가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와 기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풀이 교재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기출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 1차 민법 개론뿐만 아니라 2차 과목 모두 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의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의 강의를 그중에 한 사람만 딱 들으시라는 한 사람만. 왜냐하면 또 말씀드린 여러 사람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요. 한 사람의 강의만 들으면 양이 요만큼밖에 안 돼. 교재도 요거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A, B, C, D 여러 사람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교재 양은 늘어납니다. 이번에 29회 때 이제 실패하신 분들은요.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료. 이만큼 될 겁니다. 과목당. 이만큼 될 거예요. 과연 내가 이만큼의 양을
어느 정도까지 봤냐 이거죠. 반복적으로. 이 중에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종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라. 하나만 제대로 파고.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막 야 어느 학원에 어떤 교재가 좋더라. 아, 교재가 다 똑같아요. 뭐 얼마나 교재가 좋은 이유,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보기 좋은 거지. 보기 좋은 거. 내용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을 잘하다 보니까는요. 편집이 좋으면 좋아 보인다 이거지. 내용은 떠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나만 제대로 팔아 이거. 하나만. 이것만 보더라도요. 강좌 수가 되게 많거든요. 또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죠. 언제 그거 다 보겠냐 이거지. 한 사람만 딱 파가지고 한 사람만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쭉 보시면 2019년인가 내년도가 2019년인가요? 2019년도에 요 10월 달 요때쯤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무엇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법으로 문항수는 몇 문항씩? 12문항씩. 공부를 해야 될 양은 지적보다는 등기가 좀 많다라는 거. 지적에 먼저 100% 거의 기출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먼저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등기법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등기 같은 경우는 민법의 개념이 조금 이제 좀 추가가 돼요. 민법을 좀 알면 좀 접근하기가 좀 편한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크랜드 과정이 대략적인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천에 옮기시면 시험에 가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제 과목에 대한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과목 소개를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잘 낯설어 가지고 공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용어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